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주식이 바로 곧 우리의 다운페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저는 주식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식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저 포트폴리오를 열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범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지금 저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함께 같이 보시죠. 일단은 영상 들어가시기 전에 디스코드 멤버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주식란도 있습니다. 깨알같이. 그래서 주식 이야기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채팅방도 열어놨으니까 함께 조인하셔서 같이 투자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같이 보시죠. 엔비디아 어닝 다들 들으셨겠지만 같이 한번 보시고 가봅시다. 자, 엔비디아 어닝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만 이어 오버 이어로 100%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쿼터 오버 쿼터는 17% 올라갔고요. 2022년부터 계속 이어 오버 이어로 보면은 83%, 60%, 30%, 10%, 14%. 그러고 나서 갑자기 2024년 세컨 쿼터 때 171%. 미쳤죠? 근데 이거를 찍고도 더 올라가요. 200%, 400%, 400%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조금씩 다시 슬로우 다운 해지는 것 같아요. 한 150%, 110%. 그래도 이렇게 큰 회사가 실적을 100% 이상 이어 오버 이어로 낸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게이밍 쪽도 잘 되고 있어요. 이어 오버 이어도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10%대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엔비디아 레베뉴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쿼터를 조금 이상하게 해서 2023년이면 2022년이에요. 2022년부터 쭉 오면은 아주 성장이 좋죠.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 그래프 너무 이쁘다. 가이던스도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죠. 그리고 게이밍 레베뉴도 괜찮아요. 게이밍 레베뉴도 쭉쭉 올라가다 약간 주춤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고 지금 엔비디아 전체적으로 레베뉴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을 보면은 컨센서스가 33 빌리언이었어요. 근데 35 빌리언 비트했죠. 데이터 센터도 29 빌리언이었는데 30 빌리언, 게이밍도 3 빌리언 정도 했는데 3.2 빌리언 비트했고 나머지 거는 좀 쩌리인데도 400 밀리언, 300 밀리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스 마진이 미쳤죠. 그로스 마진이 아직도 75%예요. 얘네들은 조금 내려갈까 생각도 했는데 75%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S도 똑같아요. EPS를 0.75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근데 0.81, 오퍼레이팅 마진도 굉장히 좋아지고 0.3%, 프리 캐시플로우도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닝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다 예상을 했죠. 엔비디아. 그리고 포스 쿼터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가 좋았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빚이 났죠. 레베뉴 37 빌리언을 예상을 했는데 가이드를 37.5 빌리언 달러로 잡아주고 마진도 미쳤어요. 마진도 이제 쿼터 오버 쿼터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73.5%. 와, 컨센서스랑 똑같이 가이드를 했고 하지만 오퍼레이팅 마진이 미스가 있긴 하죠. 그래도 0.4%면은 그렇게 크다지 큰 넘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어닝 완전 좋았다. 하지만 주식은 어닝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죠. 어닝이 끝난 이후로 한 3% 떨어졌습니다. 아마 선 반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닝스콜도 좀 듣고 재무제표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컴스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0불에서 150불을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2, 3년간은. 물론 엔비디아 P랑 4P가 괜찮긴 해요. 하지만 이게 주식이 너무 많이 이제 올랐어 가지고 이제부터 여기서 200불까지만 가도 엄청나게 많은 마켓캡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마켓캡이 3.34 트릴리언 달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200불까지 간다. 그러면은 거의 40%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마켓캡이 40%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거의 1 트릴리언 달러가 에디션이 돼야 되는데 그럼 마켓캡이 거의 4 트릴리언 달러가 간단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1 트릴리언 달러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130에서 150을 계속해서 놀지 않을까. 어닝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래서 1, 2년은 엔비디아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도 약간 비슷하죠. 테슬라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한 1.5 트릴리언까지 갔다가 800 빌리언까지 내려온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1 트릴리언 달러를 찍었죠. 그 기간이 거의 1, 2년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컴스도 좀 힘들어질 것이고 왜냐면 year over year로 컴스를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완벽하게 또 다른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엔비디아가 year over year를
컴스를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낙 반도체가 시클리컬하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마켓캡이 워낙 많이 컸어요 지금. 이거는 완전한 제 생각인데 아직 마켓은 이번 1년, 2년 안에 4 trillion 달러를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2026년 이때는 4 trillion 달러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숏텀으로 막 1년 안에 4 trillion 달러를 볼 수 있을까? 조금 의심이 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기로는 지금 초반에 들어갔던 제 자본 한 2,200불인가 2,500불 정도 넣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빼서 딴 쪽으로 넣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영상 뒤쪽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일단은 저에 대한 엔비디아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빅텍 어닝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어느 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러셀 2000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소파이 미쳤죠. 6개월 안에 지금 127% 올라갔습니다. 와, 이거 보고 야 이제 스몰 캡이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17 빌리언 마켓 캡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스몰 캡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리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어 투 데이스로는 62%나 올라갔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러셀 2000이 곧 달리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정권도 바뀌었고 스몰 비즈니스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스몰 캡들이 달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셀을 보면은 3년 전만 해도 2,437불이었거든요. 돌아왔어요. 3년 만에 2,442불. 이제 전 고점 뚫었어요. 스몰 캡은 요거를 버틴 거예요, 요거를. 요게 거의 리세션이랑 비슷하죠. 이거는 진짜 스몰 캡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세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캡은 이제 드디어 이 리세션을 거치고 이제 다시 올라갈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몰 캡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드 캡, 스몰 캡들이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스몰 캡이랑 미드 캡에서 지금 밸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쪽 배당주들이 2025년, 2026년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트레저리가 줄기 시작하거든요. 페드는 계속 레이트를 내릴 거예요. 그러면 트레저리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세이빙스 어카운트도 계속 내려갈 것이고 이제 CD 어카운트도 계속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은 4%에서는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3%, 2%, 1%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세이빙스 어카운트나 CD 어카운트에 묶여 있던 돈들이 나와서 그 돈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주 안전한 배당주들한테 갈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베팅한 배당주들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EL, 에스테이도 배당주거든요. 아무리 1.92%라고 해도 지금 배당률을 깎았어요. 왜냐면 주식이 많이 내려갔고 레비뉴도 좀 안 좋고 넷인컴도 괜찮긴 하지만 그렇게 예전만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디비덴드를 많이 줄였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이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런 이제 세이빙스 어카운트, CD 어카운트에서 나오는 새로운 돈들이 어프리시에이션도 느낄 수 있는 배당주를 찾으러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EL은 완전히 적합하죠. 그리고 또 스몰캡에서 미드캡에 속해요. 그 다음에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바닥을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세이빙스 어카운트, CD 어카운트에 있는 돈들이 트레저리에 있는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배당을 받으면서 주식 어프리시에이션도 같이 올라가면은 이제 배당도 같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레비뉴도 좋아지고 넷인컴도 좋아지게 되면은 주식도 계속해서 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테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주식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도 똑같아요. 5년간 떨어진 게 15%이고 배당이 2% 정도 합니다. 그 마켓캡이 조금 높긴 하지만 나이키가 미드에서 미드 라지 캡에 속하죠. 근데 이 주식이 하이가 언제였냐면 바로 2021년 163불이었어요. 여기서 앨리스트 2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가 이번에 CEO도 바뀌고 새로운 제품들을 내면서 소비자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 주식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도 거의 바닥을 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테일들이 지금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성이 낮아졌거든요. 이제 2025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비성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테일들이 레비뉴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텼던 기간에서 이 회사들이 한 일은 바로 넷인컴, 바람 라인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SG&A도 많이 깎고 회사의 익스펜스를 줄이면서 넷인컴을 올렸거나 아니면 계속 놔뒀기 때문에 여기서 레비뉴만 올라가주면 여기서 매출만 올라가주면은 월가가 좋아하는 컴백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테일들이 2025년부터 AI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AI를 쓰면서 이런 유통에서 많이 돈을 세이브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포비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AI가 리테일 쪽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AI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본 회사들이 바로 테크 회사들이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며 마이크로소프트며 이런 구글이며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리테일이 보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유통 쪽에서 돈을 많이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바텀 라인으로 내려가면 넷 인컴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소비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레비뉴도 올라가게 되면 넷 인컴도 월등히 많이 올라갈 것 같죠. 2025년 다음으로는 리테일의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펩시가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시어스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셀시어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셀시어스의 최고 유통망이 펩시거든요. 근데 펩시가 지금 인벤토리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이런 유통을 현대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통은 요렇게 했대요. 아직도 아날로그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현대판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여기다 AI를 탑재를 하면은 유통할 때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넷 인컴이 자동적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마진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5년부터는 AI가 리테일 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이쪽 리테일 쪽, 리테일인데 배당을 많이 주는 쪽, 거기다가 좋은 회사들, 재무제표도 괜찮은 회사들, 플러스 주식이 많이 내려간 것.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주식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스타벅스도 요때 샀으면 요때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차라리 나이키랑 EL이 훨씬 더 저의 ROI, Return of Investment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나이키랑 EL에다 넣었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도 나이키랑 EL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벅스가 아시아에서 많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시아는 커피가 또 컴피티션이 엄청 나잖아요. 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라리 나이키랑 EL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랜드 파워도 훨씬 더 세고 하니까 그쪽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음식이잖아요. 솔직히 사람의 입맛은 엄청나게 빨리빨리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덜 리스키한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죠. 디비덴드 주고 이제 미드 투 라지 마켓캡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주식도 많이 내려왔고 이것도 충분히 턴어라운드 플레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 하나 때문에 또 스타벅스를 투자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더치브로스예요. 더치브로스가 지금 year to date 67%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떠오르는 커피 브랜드입니다. 이거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디비덴드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또 투자를 안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투자를 안 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장주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 미국으로 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서쪽에 좀 많고 미드 웨스트 쪽에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이쪽 이스턴 쪽으로 오면은 엄청나게 폭발적이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투자를 안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P가 너무 높아. P가 100이에요. 4P도 100이고 지금 당장 P도 17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이 earning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P가 이제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리스크는 지금 소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안 한 이유도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로스가 거의 962%예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거의 더블 디지트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회사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레베뉴를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일 것 같고 이제 EPS도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earning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P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래도 투자를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고 나서 또 투자를 안 한 이유가 바로 프리 캐시 플로우가 지금 없어요. 왜냐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는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재투자하고 또 재투자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리스크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셰어홀더 에퀴티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셰어홀더 에퀴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에 있는 커피 회사, 커피를 파는 회사를 컴페어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페어를 해보면은 스타벅스가 P가 30이에요. 그렇게 주식이 많이 내려왔는데 30이에요. 왜냐면은 earning이 낮아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투자를 안 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4P가 26 그리고 2-year 4P가 23이에요. 약간 fair value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투자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치브로를 보면은
P가 170이에요. 그리고 forward P 110이죠. 이제 2-year forward P도 100입니다. 이제 EPS 그로스는 엄청나요. 900%, 600% 이렇게 되지만 이걸 봤을 땐 제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킨이 이제 중국 브랜드인데 이거는 뭐 재무제표 막 난리 쳐가지고 막 90%까지 때려져가지고 이제 리버스 스플릿도 나고 난리를 쳤는데 얘네들도 그냥 컴페어 하자면은 이 세 개가 그나마 컴페어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하자면은 여기는 뭐 나가리고 이 더치브러스가 이제 밸류에이션 때문에 제가 선뜻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하는 회사면은 충분히 이 P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엔비디아가 130에서 150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1-2년 안에는 이 돈은 그냥 죽어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만간 제가 엔비디아에서 처음 투자한 900을 빼서 이제 다른 주식으로 돌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나이키에다가 좀 더 넣을 것이고요. 이 엔비디아를 좀 팔아서 아마 2,600불, 이제 2,600불을 빼서 나이키에 투자를 더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이키가 비중이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 20%까지 올라갈 건데 제가 20%까지는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리서치를 계속 해본 결과 좀 더 자신감이 더 생겼기 때문에 이걸 20%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EL 쪽도 제가 좀 더 끌어올릴 것 같아요. 한 15%까지. 처음에는 마이너스였는데 벌써 플러스 됐죠. 그래도 EL의 피크는 300불, 막 350불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파이를 아마 더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러셀 2000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 소파이도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파이도 넣고 아마존은 진짜 아까워요. 아마존을 좀 더 넣을 걸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릴리언 달러 마켓캡 있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투자를 세이프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마존이랑 메타이기 때문에 제가 엔비디아를 팔아서 나이키랑 EL이랑 소파에다 넣고 새로 자본 투입하는 것들은 아마 메타랑 아마존에다 넣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매그니피센트 7을 보면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를 쭉 보면은 마켓캡을 쫙 보면 3.5 트릴리언이 최고죠, 지금. 근데 레베뉴를 좀 보세요. 레베뉴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3 트릴리언까지 왔는데 지금 113 빌리언밖에 못 합니다. 근데 메타가 약간 비슷한데 레베뉴가 비슷한데 1.4 트릴리언이에요. 거의 뭐 2배 차이 나죠, 이 둘이. 얘는 지금 이 미래 때문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디맨드를 많이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 200 빌리언, 애플은 뭐 미쳤죠. 300 빌리언. 근데 제일 가장 레베뉴가 높은 게 바로 아마존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레베뉴만 액면가만 보면은 안 되지만 솔직히 엔비디아는 미래 선방향이 많이 된 주식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4를 찍는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가 찍으려면 레베뉴가 200 빌리언, 300 빌리언까지 와 줘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 같고 메타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페어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의 2025년, 2026년은 어느 주식들을 어느 회사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